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번 체코와의 재대결에서 최소 2명의 주전 선수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골키퍼 이고르 니키치와 수비수 마르코 베소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골문은 다니엘 페트코비치가 지킬 가능성이 높으며 감독 로베르트 프로시네츠키가 300 전술을 유지할 경우 오른쪽 윙백에는 마르코 부체비치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체코는 수비진에 변화를 줄 예정인데 오른쪽 수비수 블라디미르 쿠팔이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마시 홀레시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하고 마르틴 비틱이 중앙 수비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는 미할 사딜레크가 제외되고 루카스 체르프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직전 크로아티아전 1대5 패배에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몬테네그로는 단 2승에 그쳤고 나머지 7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2승은 월드컵 예선에서 지브롤터와 페루 제도를 상대로 거둔 결과이며 특히 페루 제도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96분에야 극적으로 1대0 승리를 거두는 등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는 여전히 조 2위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체코와의 1차전에서는 0대2로 패하며 한계를 드러냈지만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하고 골득실 차도 단 2점 차이입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는 남은 일정에서 크로아티아와의 2연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획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체코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1대1 동점을 유지하다가 후반 30분 동안 사실점을 허용하며 1대5로 대패한 아쉬운 기억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와의 역대 전적에서도 최근 14년간 6연승 중일 만큼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보면 체코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근소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경기는 조 2위 자리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는 벤자민 셰슈코가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니엘 슈투름과 페타르 스토야노비치가 그의 양쪽 측면을 맡아 공격을 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드리안 젤코비치는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새롭게 소집되었으며 데얀 페트로비치와 함께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골문은 여전히 얀 오블락이 수문장 역할을 맡으며 중앙 수비는 야카 비올과 다비드 브레칼로 조합이 유력합니다. 스웨덴은 알렉산더 이삭을 소집했지만 그는 프리시즌 훈련을 거부하며 리버풀 이적을 추진한 이슈로 인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빅토르 요케레스는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며 이삭이 벤치에 머물 경우 벤자민 니그렌이 공격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야신 아야리가 선발될 수 있으며 수비 라인은 다니엘 스벤손, 이사킨, 힐마르 에크달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3번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유로 2024 출전도 200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마티아즈 케크 감독은 최근 4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점에 만족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공격진은 단 4골만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득점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중 2경기에서는 각각 1골씩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스웨덴을 상대로 역대 4경기에서 2패 2무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2년 9월에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좋은 편으로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요일 승리 시 4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홈 구장인 스타디온 스토지체에서는 최근 18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11승을 거두며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은 2022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며 당시 플레이오프에서 폴란드에 패배했습니다. 다만 2018년 대회에서는 8강까지 진출한 바 있습니다. 윤달 토마손 감독이 이끄는 현재 스웨덴은 공격력이 매우 뛰어난 상태로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최근 4경기 중 단 1경기에서만 무실점에 성공했으며 총 5실점을 기록해 다소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최근 10경기에서 8승을 거두었고 이 중 7경기는 공식 경기이며 6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원정에서도 5경기 중 3승 1무 1패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스웨덴은 최근 흐름과 원정 성적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수비의 불안정성이 변수입니다. 슬로베니아는 홈 강세를 바탕으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금요일 열릴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는 무승부도 기대해볼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스위스는 이번 주 초 맨체스터 시티에서 인터 밀란으로 임대 이적한 마누엘 아칸지가 대표팀에 합류했으며 니코 엘베디와 함께 수비 라인의 중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덜랜드로 이적한 그라니트 자카는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하며 이번 경기를 통해 A매치 통산 138번째 출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격에서는 브릴 엠볼로가 3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며 최전방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반면 코소보는 플로랭 하데르조나이와 에돈 제그로바가 초반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 프랑코 포다는 머기움 보이보다 아미르 라흐마니, 룸바르드 델로바, 리아르트 파카라다로 구성된 백사 라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요르카 소속 베다트 무리키가 A매치 통산 31골에 이어 추가 득점을 노리며 선봉에 설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스페인에게 3대2로 패한 네이션스리그 이후 공식 대회를 치르지 않았으며 당시 조 최하위로 강등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친선 경기에서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와의 무승부로 시작해 룩셈부르크를 3대1로 꺾었고 6월에는 멕시코를 4대2, 미국을 4대0으로 제압하며 화력을 뽐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속에 스위스는 코소보, 스웨덴, 슬로베니아와 함께 2026 월드컵 예선조에 배정됐습니다. 코소보와는 지금까지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였기에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한편 코소보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예선 실패 이후 3번째 본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A매치에서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3월에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 홈 원정 모두 승리하며 리그 B 승격에 성공했고 6월에는 아르메니아를 5대2 코모로스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최근 9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도 스위스 수비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소보는 지금까지 월드컵 예선 18경기에서 단 1승만 거뒀고 이 점은 큰 약점입니다. 스위스가 FIFA 랭킹에서 코소보보다 76계단이나 높지만 이전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우크라이나 수비진에서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리아 자바르니가 이번 경기에서 A매치 50번째 출전을 기록하게 되며 비탈리 미콜렌코도 이번 주 2경기 모두 출전한다면 마찬가지로 50번째 경기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골키퍼 안드리 루닌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아나톨리 트루빈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올렉산드르 팀치크 역시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최근 벤피카로 이적한 미드필더 게오르기 수다코프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며 아르템 도부비크는 로마에서 시즌 초반 주전에서 밀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동기를 갖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아스날에서 리버풀전 도중 근육 부상을 입은 윌리엄 살리바가 결장하며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라이앙 셰르키 또한 빠졌습니다. 대신 휴고 에키티케가 셰르키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마그네스 아클리우슈와 함께 이번 주 A매치 데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르세유를 떠나며 논란을 일으킨 아드리엥 라비오도 여전히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명단에 포함됐던 자이르 에메리, 콜로 무아니, 귀행두지 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디디에 데샹 감독의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후 프랑스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며 이번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네이션스리그 8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1차전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승부차기 끝에 역전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스페인에게 5대4로 석패했습니다. 이후 3위 결정전에서는 독일을 2대0으로 꺾으며 체면을 살렸습니다. 비록 비판이 따르고 있지만 2022년 월드컵 결승 이후 프랑스가 패배한 팀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4팀뿐이며 본선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 첫 경기는 두 번째 시드인 우크라이나 원정이지만 전쟁 여파로 경기는 중립국인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프랑스는 조 1위 유력 후보로 떠오르게 됩니다. 프랑스는 1994 미국 월드컵 이후 모든 메이저 대회 본선에 참가했으며 두 차례 월드컵 우승과 두 차례 준우승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에게 있어 비교적 상대 전적이 좋은 편입니다. 12번 맞대결에서 단 한 차례만 패했으며 그마저도 2014년 월드컵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의 패배였고 프랑스는 2차전 3대0으로 완승하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2020년 친선 경기에서는 7대1로 대승을 거두기도 했지만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1대1 무승부를 두 차례 기록하며 고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06년 월드컵 이후 단 한 차례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플레이오프에서 3번이나 탈락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유로 대회에는 최근 4회 연속으로 출전했지만 월드컵과는 인연이 멀었습니다. 2024 유로 본선에서는 4점을 따고도 골득실 차로 탈락하는 아쉬운 결과를 경험했으며 이후 네이션스리그에서도 6경기 중 2승에 그쳤고 벨기에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3대1 승리에도 불구하고 2차전 0대3 역전패를 당하며 탈락했습니다. 6월 A매치에서도 캐나다에 2대4로 패하고 뉴질랜드에 2대1로 겨우 이기는 등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려운 원정임에도 무승부 이상이면 충분히 긍정적인 출발이며 이후 아이슬란드와 아제르바이잔과의 홈 원정 경기에서는 무난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본선 직행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중요한 승부처이며 현재 기복 있는 경기력 속에서도 프랑스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는 있습니다.